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이영아입니다. 한 주간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남북은 지난 6월 28일 판문점에서 남북도로협력 분과회담을 열었습니다. 이날 남북은 동해선, 경의선 도로 현대화 사업이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 번영을 이룩하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앞으로 이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남북은 동해선 고성부터 원산 구간, 경의선 개성부터 평양 구간 도로를 현대화하고 이를 위해 공동조사를 먼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도로 현대화를 위한 설계와 시공은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으며 착공식은 필요한 준비가 이루어지는 데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전체 인구의 10%인 250만 명이 살아가는 도시 평양. 남북의 왕래가 자유로워질 때를 상상하며 평양 사람들의 일상을 그려보는 프로젝트가 진행됐습니다. 바로 평양 슈퍼마켓인데요.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73년이 넘는 분단의 시간을 같은 듯 다르게, 다른 듯 같은 모습으로 살아온 남과 북. 우리가 쉽게 갈 수 없는 북쪽 지역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북한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는 평양. 남북의 왕래가 가능해진 미래를 가정하며 그곳에서의 일상을 상상해보는 이색적인 공간을 소개합니다. 서울 성수동의 한 거리에 작은 가게 한 곳이 문을 열었습니다. 평양 슈퍼마켓이라는 이름의 팝업 스토어. 평양이라는 지명과 슈퍼마켓이라는 단어의 조합이 낯선데요. 내부에는 복고풍 디자인의 과자들과 북한을 색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는 서적들, 프로파간다 화풍의 포스터가 눈에 띕니다. 저희가 사실 2년 전에 한번 평양 커피라는 형태로 프로젝트를 팝업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평양 슈퍼마켓이라는 공간을 만든 거고, 기본적으로는 더 이상 북한이라는 나라를 저희가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도 우리처럼 똑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자는 관점에서 만들어진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 구상은 제7차 북한 노동당 대회를 취재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한 외신 기자의 기사에서 시작합니다. 아이디어는 우리가 갈 수 없는 곳 평양에 대한 호기심에서 그곳 주민들의 일상에 대한 관심으로 커져나갔는데요. 2016년 5월 광화문에서 열린 통일문화박람회에서 평양커피라는 팝업 스토어를 기획해 사람들에게 신선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외신 기자들이 평양을 평해튼이라고 부르잖아요. 맨하탄 플러스 평양이라고 해서 평해튼이라고 부를 정도로 소비력이 상위 1%의 도시예요. 평양 사람들은 다 드립커피를 마신대요. 그 정도로 문화 수준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마 저희와는 다른 형태로 충분히 좋은 상점들이 있을 거고, 저희는 그 중에서도 좀 더 사람들이 편안하게 소비할 수 있는 매장을 만들어 보고 싶었던 겁니다. 평양 슈퍼마켓에 전시된 과자는 실제로 북한에서 생산된 상품. 제품에 대한 국제 규격 인증인 ISO뿐만 아니라 바코드와 QR코드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생산된 과자를 구하고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탈북민이 북한식으로 만든 과자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재밌다라고 막 생각을 해봤다, 그 아이디어를 냈다가도 잘못하면 사람들이 오해하기 좋은 것들이 있을까라고 해서 필터링하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 이게 너무 북한을 희화화해서 오히려 논란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이게 사실 제일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 매장 시작하고 나서는 저희는 그냥 재밌게 쓰려고 시작을 했는데 생각대로 너무 팔려서 수급이 어려워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길을 산책하다 혹은 입소문이나 SNS에 소개된 글을 보고 호기심에 매장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구경도 하면서 동시에 북한에 대한 상식도 얻을 수 있는데요. 사탕이랑 젖 캔디는 뭐지? 우유 캔디야. 북한은 과자는 우유라고 쓰는데 이렇게 사탕은 꼭 젖이라고 써요. 저기 보시면 젖사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유 베이스의 사탕. 골목이 많이 변하고 있어서 가끔 이제 어떻게 변하나 보고 있는데 여기는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트럼프도 그렇고 요즘 뭐 계속 지속적인 평양 얘기가 있기 때문에 뭐 요즘 최고의 이슈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유롭게 물건을 구경하고 구매하는 과정 속에서 북한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한국스러운 맛은 젖 캔디고요.
인기가 제일 많은 건 브랄케이트예요. 네이밍을 너무 좋아하셔서 정구를 자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원래 갖고 있던 생각은 저희 나라에 한 60년대, 70년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제품이나 이런 걸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발전을 많이 한 것 같고 비슷한 나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동강 맥주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이렇게 워낙 맛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것도 궁금하고 하는 일이 건축이나 인테리어다 보니까 이제 그쪽 나라의 도시 풍경이나 건축물 되게 보고 싶은 거지. 한편 평양 슈퍼마켓의 방문객이 늘어남에 따라 바빠진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가게에 과자를 공급하고 있는 공방입니다. 함경남도가 고향인 홍은혜 사장은 북한식으로 50여 가지의 음식과 식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중 평양 슈퍼마켓으로 사탕 3종류와 과자 3종류가 나가고 있는데요. 오븐에 과자를 굽는 것 외에는 모두 수작업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이 사탕에서 이 사탕을 가려고 하면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엿을 이렇게 키죠. 이렇게 엿을 키죠. 근데 저희는 그런 장비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사람 둘이 이렇게 인력으로 이렇게 켜가지고 계속 켜야 돼요. 이거를 켜서 색깔이 흰색이 이렇게 밝은 색깔이 나올 때까지 켜요. 그 다음부터 이제 자르는 과정은 이제 이제 낚싯줄 같이 이제 자르면은 엿 동그랗게 나와요. 그러니까 일일이 하나 이렇게 앉아서 다 잘라야 돼요. 그러니까 기계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는 몽땅 수작업이에요. 집에서 과자를 만들어 주시던 할머니의 방식을 기억해서 꺼내어 북한에서 먹던 과자의 맛을 살려낸 홍은혜 씨. 평양 슈퍼마켓가 미래의 평양을 상상한 공간이었다면 그녀에게 음식은 미래에 대한 준비입니다. 할머니는 이제 우리는 그때는 저희가 어렸으니까 손을 못 대게 했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하고 보고 온 것을 여기 와서 처음에는 실패도 많았어요. 진짜 많았어요. 이 냄비도 사탕 만드는데 냄비도 몇 개를 버리고 설탕도 몇십 킬로 몇백 킬로도 버렸어요. 예초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는 우리 고향 분들도 이제 이거 진짜 우리 북한에서 먹던 맛 진짜 사장님 고마워요 이렇게 그 정도로죠. 앞으로 통일이 되면은 제일 통일해서 가깝게 갈 수 있는 문화는 이제 음식 문화부터 시작할 이게 제일 빠르다고 생각했어요. 남과 북의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쇼핑도 즐기며 일상을 함께할 미래는 언제쯤 오게 될까요? 우리의 이 작은 상상들이 현실로 다가올 그날을 희망해 봅니다. 고요한 회사에 들리는 음산한 노랫소리. 진욱 씨는 소름이 끼치는 꿈을 꾸고 난 이후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함께 보시죠. 진욱 씨, 나 재판 좀 갔다 올게요. 오, 예쁜 아이네. 누구? 딸? 네, 중국에 있어요. 애 아빠가 못 데리고 가게 해서. 지금 9살, 7살쯤 됐겠네요. 에이, 또 오려고 그러네. 나 울기 전에 갔다 올게요. 네, 다녀오세요. 네. 언제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애기 곰은 너무 귀여워. 으쓱으쓱. 얘들아, 너희도 누구야? 깜짝이야. 진욱 씨, 꿈 꿨어요? 꿈이었네? 아니, 분명 수미랑 정미였는데. 많이 피곤한가 보네.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내가 왜 이러지? 분명 정이었는데. 아빠 고민 뚱뚱해 엄마 고민 날씬해 애기 고민 너무 귀여워. 정말 아니야. 엄마 버린 거 아니야. 애들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해. 전화기. 저기요. 네? 혹시 사무실에 김진호 씨라고 있나요? 예, 전데요. 누가 좀 찾아왔어요. 잠시 나와 보실래요? 아니, 예. 찾아올 사람이 없을 텐데. 정미야, 엄마. 너희들 어떻게 왔어? 둘이서 온 거야? 아유, 어쩐지 엄마 꿈이 자꾸 보이더라니. 아빠가 밥도 안 주고 때리기만 해서 도망쳤어. 엄마, 나 이제 여기서 엄마랑 같이 살면 안 돼? 나 밥도 조금만 먹고 집안일도 내가 다 할게.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사무실에 먹을 게 없네. 자, 이것 좀 먹을래? 감사합니다. 중국에서 여기까지 온 거야? 쭉 전화만 갖고. 아빠가 전화번호랑 주소 안 가르쳐줬어요. 그럼 여기 와서는 어떻게 살았어? 빵 살 돈도 없어서 굶었고요. 그냥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계속 걸었고요. 운 좋으면 공원에서 만난 사람들이 빵도 사줬어요. 엄마는 우리 버렸대요. 그럴 리가 있겠어? 엄마가 니들 데려오려고 아빠랑 얼마나 싸웠는데. 선생님, 이제 제가 얘네들 키울 수 있겠죠? 뭐 어렵진 않을 겁니다. 탈북민 자녀로 등록을 하면 출생신고가 되고 그럼 학교도 다닐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친생자 맞으시죠? 맞아요. 맞긴 한데 제가 중국인 남편하고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아니라서요. 아유, 그런데다가 남편이 얘네들을 절대 못 데리고 가게 해서 제가 국정원에서 조사받을 때 자녀가 없다고 진술했는데 혹시 그게 문제가 될까요? 그럼 친생자가 없다고 진술하셨다고요? 예. 그럼 좀 문제가 복잡해지는데. 선생님, 어떻게 안 될까요? 엄마, 나 여기서 엄마랑 같이 살래. 아빠한테 가면 아빠가 또 죽을 만큼 때릴 거야.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방법이 있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가 고생이 많았겠네요. 이럴 경우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친생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마련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교육이나 의료 혜택 같은 거를 포기하고 몰래 아이를 기르는 탈북민이 종종 있는데요. 어려운 법적 문제를 무료로 상담해주고 적법한 절차를 대리해주는 기관이 있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통일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